안녕하세요. 문플라워를 만든 게임 디자이너 박상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에셋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플라워를 꽃송이판을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킥스타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문플라워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짧은 동영상 몇 개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플라워에 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플라워는 몽환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달을 향해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이야기 게임입니다. 주인공들을 위협하는 것은 코가 간지럽네요. 예, 주인공들을 위협하는 것은 괴물이나 시간이 아닌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것과 타협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결정입니다. 순례자들이라 불리는 주인공들은 푸른 꽃이라고 불리는 기괴하고 왜곡적인 꽃이 그들의 세상을 위협하자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네요. 푸른 꽃이 이 세계에 퍼지자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달에 산다는 정원사들을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게임은 2명, 3명, 4명이서 할 수 있는 단편 지향적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이고요. 그리고 누군가 진행자 역할을 따로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마스터로 불리는 역할이 이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연 캐릭터들의 연기, 아니면은 이야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지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플레이어들에게 역할이 분담되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연들의 경우에는 이제 들꽃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플레이어들이 모두 각자 다른 NPC들의 역할을 연기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의 진행은 타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타로 카드를 사용해서 각 장마다 몇 장을 펼치고 또 그 장에 따라서 문플라워가 타로 카드에 있는 법을 따라 어떤 이야기가 그 장에 전개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문플라워는 독특하면서도 매우 평범한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뭐 마음에 와닿는 진솔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테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플라의 모든 이야기 끝에는 순리자들은 달에 도착하고 정원사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그곳으로 향하는 그 여정길에서 마음속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문플라워는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플라워의 이야기는 정원이라 불리는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래전 이곳은 돌과 강철로 만들어진 유적으로 가득 찼지만 정원사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이곳에 꽃과 숲을 되돌려 왔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달빛 줄기를 타고 하늘 씨앗이 내려오고 이를 가꾸며 달꽃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새롭고 기묘한 꽃이 정원에 처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푸른 꽃은 사람에게 기괴한 힘을 주고 영혼으로 인도합니다. 문플라의 설정은 이렇게 전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요소는 색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션마다 꿈이라는 파트에서 플레이어들은 각 이제 이 설정에서 나온 요소들, 이제 정원사들, 달꽃, 푸른꽃, 이런 것들이 각 무엇을 정확히 뜻하는지 각자 결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원사들은 사실 그 고대 인류가 남긴 이제 로봇, 뭐 관리인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푸른 꽃은 이제 순수히 그런 이상한 식물이 아니라 이제 지옥의 악마들과 계약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바뀌지 않는 점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바로 순리자들입니다. 순리자들은 이제 달에 산다고 하는 정원사들을 찾으러 이제 길을 떠난다는 임무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야기가 끝나면은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 이 신기한 세계에서 어떤 것을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포기했는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문플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순례자들이 여러분이 맡을 역할이기도 하고요. 문플라워는 보통 이제 마스터라고 불리는 역할이 따로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마스터가 맡는 역할 중에 두 개, 조연들의 연기 그리고 이야기의 방향,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장치로 이제 플레이어들 혹은 게임의 시스템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역할 연기, 이제 조연의 역할 연기의 경우에는 아, 플레이어들은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시트를 작성하면서 각자 들꽃이라는 역할을 하나 맡게 됩니다. 들꽃이란 이제 순례자들이 아닌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나 주인공 역할은 아닌 그런 조연을 뜻합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한 종류의 들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조연 캐릭터가 등장했다. 또 이 캐릭터를 등장시킨 플레이어의 들꽃은 예를 들어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들꽃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플레이어가 이 조연을 등장시켰으면은 이 캐릭터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뭐 반전이 등장해서 사실 도움을 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 이 자들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은 들꽃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가 그 캐릭터의 연기권을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조연의 역할이 모두에게 나눠지고 그리고 조연이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플레이어가 그 조연을 연기해야 할지 그것도 정해집니다.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이야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플라워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소품인 타로 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이제 각 장면이 열릴 때마다 5장의 타로 카드를 뽑고 이 중에 3장의 타로 카드를 이야기의 씨앗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씨앗으로 설정한다는 뜻은 이제 타로 카드의 이제 정방향, 역방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선 타로 카드의 숫자, 이름 그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표를 봐서 이 타로 카드는 이 장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제안을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3장의 이야기의 씨앗을 이제 서로 조합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장면이 만들어질지 그렇게 서로 카드를 뽑고 이야기하고 결정하면서 이번 장면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이 장면에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부딪힐 난관 그런 거를 같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플라워의 이야기는 7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뭐 타로 카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7번째 장, 제7장에서는 플레이어들은, 즉 순례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처음에 정했던 목표, 달에 도착해서 정원사들을 만난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플라워의 이야기는 늘 다르지만 엔딩, 즉 이야기가 끝날 때 순례자들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이제 겪은 일들이나 내린 결정들이고요. 그리고 엔딩에 도착해서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것 역시 미지수입니다.